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해왔었는데 왜 운 없는 남자의 기획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걸 보면, 저는 정말 여러분 중에서 혹시 사수에서 대학 들어온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없죠? 저는 대학도 사수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된 일이 저는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뭐든지 한 번에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행운도 없다고. 여러분 중에서 어떠한 이런 모임이나 파티를 가면은 뭐 상품 이렇게 뽑잖아요. 저는 뽑아가지고서 치약 칫솔이라도 한번 타본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나는 절대로 운이 없으니까 노력해야지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참 희한했었던 것이 2000년대 초반 밀레니엄을 맞은 그 초반에 만난 모든 사람은 다 사기꾼이었습니다.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친절하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다가오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받고 있는 월급까지 다 차 앞에 갈 정도로, 그리고 제가 낸 아이디어마저도 다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운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극한 얘기지만 자살 안 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저는 여러분도 뭐 제주도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도 깡촌인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안도 무지하게 가난했죠. 정말 가난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한 정도가 심해가지고, 여러분 그 보릿고개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나이가 몇 살 같아 보입니까? 30살이요? 예. 또 다른 분은요? 제 나이 맞히는 사람 없습니다. 42? 고맙습니다. 예? 예? 그냥 저는 나이가 47입니다. 아직 장가 못 갔습니다. 기획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장가 가기 참 힘듭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2번 이혼하고 3번째 결혼하니까 잘 살더라고요. 아직 조금 억울합니다. 그리고 저는 7살 때 72년도에 서울에 이렇게 오게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참 불행한 그 세대인데 84학번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80년대 이후에 태어났으면 모르죠. 그 84학번인 저 세대 때는 내신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가 다 적용이 되는 첫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그 당시에는 데모가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들 학교를 안 나가가지고 수업 거부까지 해가지고 다 제적당했었던 그 세대가 저희였었고, 그리고 올림픽이 열렸었던 그 88년도에는 군대에 가 있었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저는 복학을 했거든요. 그리고서 4학년 2학기 때 휴학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어렵게 들어온 학교 쉽게 졸업할 수 없다. 그래서 들어간 그 회사가 광고대행사 PD입니다. 그 광고대행사 PD는 그 당시 95년 당시에는 한 경쟁률이 한 200대 1 정도 될까요? 그런데 참 3년 동안 회사에다 돈 많이 벌어줬더니 97년도, 98년도 IMF 딱 터져가지고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뱀띠입니다. 그래서 65년생, 77년생이 우리 시대의 가장 불운한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제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라는 데를 들어갔고, 이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또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사기꾼만 만나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창고에서 살았는데, 그것도 홍대 앞인데 얼어 죽는 제가 첫 인물이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상상공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곳을 제가 이끌고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혹시 저보다도 더 운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는 아직도 운이 없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재수를 하지 않고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삼수를 하지 않고 철학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세대 때는 그
그 학력고사 시험을 마지막 그 시간에 이거를 쓰고 나가는 친구들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수하면은 뭐를 할까요? 인생과 철학, 그 다음은 뭘까요? 예? 서울까지 가는 항공권 이거 상품으로 걸어야 될까요? 사수를 하지 않고서는 뭐에 대해서 논하지? 사랑?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수를 하지 않고는 쓰디쓴 현실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 사수생 정도 되면은 집안에서 거의 그 부모님들이 모임에 안 나가십니다. 자식 때문에, 자식 뭐 하냐고 물어보는 것 때문에 절대로 안 나가세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님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이야기가 그 네가 인간이냐 이겁니다. 이러면서 꿋꿋이 버텨가지고 사수하고 시험 보고서 떨어지면은 저도 직업군인이 되려고 했는데 인생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마지막 단계가 되면은 꼭 붙더라고요. 늘 그렇습니다. 왜? 대학을 갔으니까 또 마지막 단계가 됐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아직도 진행형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떻게 극복했을까가 아니라 주목하세요.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입니다. 저 지금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뉴스에 아주 가장 욕 많이 먹었었던 그 페스티벌의 주인공이거든요. 아직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극복하는 것 같습니다. 재수했을 때나 삼수했을 때나 사수했을 때나 포기라는 것들은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게 저의 지금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갔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모든 일을 왜 당장 이루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포기하는 것을 당장 이루어야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혹시 공감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죽는 그 순간에도 일을 못 이루더라도 저는 그 포기라는 거는 안 하고 죽어서 이룰 거다라고 하면서 아마 죽을 사람이 바로 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극복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를 또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정말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아이디어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어느 순간부터 가장 큰 이런 그 자산이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이디어가 혹시 풍부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제가 대한민국 아이디어 풍부한 사람들 모아놓고서 무슨 나는 가수다 뭐 이런 것처럼 경쟁을 시킨다라면은 아마 제가 1등할 가능성이 제일 클 수도 있을 겁니다. 굉장히 아이디어를 빨리 내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 사고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저도 대학의 교수가 돼서 제가 수업을 하는데 저의 수업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의 수업은 첫 번째가 절대로 출석은 안 부릅니다. 좋죠? 두 번째가 절대로 레포트를 안 냅니다. 세 번째는 보너스로 절대로 시험 안 봅니다. 그런 교수가 있다면 어떨까요? 제주도에 여기 제주대학도 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학생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이번 주에 왜 또 왔습니까? 자꾸 오더라고요. 왜 올까요? 여러분은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 개념보다 출석을 꼬박 해야 된다라는 그 개념을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재밌으니까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으니까 계속 오게 된다고. 저는 그런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가 왜 레포트를 안 내냐면은
참 저는 대학이라는 데가 이상한 것 같아요. 학생을 지도하려면은, 그리고 또 한 학생이 대학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대학 생활이라는 것, 대학에서 문화 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면은 뭔가 계획적이어야 되는데, 모든 교수님은 참 희한하게 자기 과제만 다 내줘요. 여러분은 과제하다 보면, 레포트 제출하다 보면은 개인 생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는 그게 되게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이라도 그냥 놀아라 해가지고 저는 절대로 레포트를 안 내는 게 진짜 저의 의도입니다. 차라리 다른 거 하세요. 다른 생각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왜 제가 시험을 안 볼까요? 저는 시험이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왜? 외워야 됩니까? 저는 제가 시험을 보면은 인터넷, 노트북 다 가져와서 그냥 다 오픈북 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정답이 없는 문제를 냅니다. 그게 저는 좋거든요. 그게 대학생 아닙니까? 여러분 대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그럼 대학생답게 대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합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어떤 학생이 가르쳐 쓰던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성적은 어떻게 매기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성적 어떻게 매길까요? 아니 성적 다 나와 있잖아요. 매일매일. 오늘도 또 와줬네. 그리고 너무 질문도 자주 정말 잘하고 대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질문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저는 거기에서 평소에 성적이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탄받지 않고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스스로가 고정관념 속에서 살고 있는지 스스로가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교육부 장관 이런 거를 하면 저는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한 과목에 교수 한 명이요. 그거를 한 과목에 교수 3명 이상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죠? 어떠한 수업이 될까요? 절대로 휴강은 없습니다. 3사람이 동시에 빠지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저도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취약한 부분은 저보다 더 전문적인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면 제가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같이 배우자라고 하는 그 측면, 그게 저는 너무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하나의 과목에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힘을 써가지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면은 여러분들 그 경쟁력이라는 거는 정말 높아지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